이 할머니는 1년 전 노인정에서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노인정의 할머니 5명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에서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1년 전 그날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노인정에는 매일 오후 같은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박말순 할머니, 이옥분 할머니, 정복희 할머니, 그리고 최영애 할머니. 5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 마을에서 함께 늙어갔습니다. 서로의 며느리 흉을 보고 손주 자랑을 하고 가끔 화투를 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노인정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6번째 방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정임 할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일주일째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요즘 왜 안 나와?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화투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혜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영애 할머니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몸이 안 좋은가 봐. 그 말에 내 할머니의 시선이 영애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영애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정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빈 방석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순자 할머니가 녹차를 따랐습니다. 찻잔이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이한테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안 받아. 옥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봤어? 문 안 열어줘. 복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 말에 노인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 할머니 모두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영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문을 열고 나가는 영애 할머니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남은 4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한 말 정임이가 들은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임 할머니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전 저녁 노인정에는 4명의 할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말순, 옥분, 복혜 할머니. 영애 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없었고 정임 할머니는 손주를 봐주러 서울에 갔다고 했습니다. 정임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순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임이네 아들. 이혼한다더라. 말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진짜.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 정임이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옥분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며느리.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복혜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건방지게.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이가 불쌍해. 그렇게 아들 하나 키워놨는데 아들이 뭘 잘못했겠어. 다 그 며느리 때문이지. 말순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 할머니는 정임 할머니 모르게
그녀의 가족사를 수군거렸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며느리가 얼마나 버릇이 없었는지, 정임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혼은 당연한 결과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방 구석 방석 아래에 작은 녹음기가 있다는 것을. 정임 할머니가 그날 아침 서울에 가기 전에 노인정에 잠깐 들렀다는 것을. 자신의 낡은 녹음기를 방석 아래 놓아두고 갔다는 것을. 정임 할머니는 왜 녹음기를 놓아두었을까요?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30년 우정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돌아온 정임 할머니는 노인정에 들러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녹음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욕하는 소리, 자신의 아들 이혼을 당연하다고 하는 소리, 자신을 불쌍하다고 수군대는 소리. 정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친구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정임이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그럴 줄 알았어. 정임이가 불쌍해. 불쌍하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흥밋거리였습니다. 남의 불행을 씹으며 즐기는 소리였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노인정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할머니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자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통화도 안 받고.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노인정도 안 나가신다며? 할머니들이랑 싸웠어? 아니야.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지워버릴까? 아니면 간직할까? 이 녹음이 있으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정임 할머니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계속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임 할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치매가 온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임 할머니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무너진 것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 5할머니가 모였습니다. 순자, 말순, 옥분, 복희, 영애 할머니. 모두 흰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임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할머니들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네.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피한 거야? 말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애 할머니만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들, 오셨군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노인정 친구들 이야기. 뭐라고 하셨는데?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많이 그리웠다고. 다섯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임 할머니가 그리워했다고. 1년 동안 피하면서도 그리워했다고. 장례가 끝나고 유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장, 화장대, 작은 책상. 순자 할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다섯 할머니가 녹음기를 둘러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이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그럴 줄 알았어. 정임이가 불쌍해.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섯 할머니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정임 할머니가 왜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는지, 왜 문을 열지 않았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장례식 후 일주일, 다섯 할머니가 다시 노인정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화투도 치지 않았습니다. 녹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빈 방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자리. 우리가 죽인 거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장마비잖아. 말순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심장이 왜 멈췄겠어? 마음이 먼저 멈춰서 그런 거야? 옥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냈어.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욕을 했어? 친구라면서. 복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임이 없으면 정임이 흉을 봤어. 너희들도 다 그랬잖아. 영애 할머니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영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애야. 너는 그날 없었잖아. 그날 녹음된 거 말이야? 응. 병원 갔었으니까. 그럼 너는? 괜찮은 거야? 영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똑같아. 다른 날에도 정임이 욕 많이 했어. 녹음 안 됐을 뿐이지.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녹음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정임 할머니 욕을 안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우정이었던 거야? 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뒤에서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고? 그게 30년 친구 사이였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 웃으면서 남의 불행을 씹던 목소리. 정임 할머니가 그 목소리를 혼자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녹음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년 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정임 할머니 욕을 하는 부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섯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 죽고 나면 이 녹음기 누가 찾겠지? 우리 아들이 찾을 수도 있고, 노인정 친구들이 찾을 수도 있고. 정임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 내 뒤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배신감에 잠이 안 왔어요. 녹음 속 정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순자 없으면 순자 욕했어요. 말순이 없으면 말순이 욕했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나만 피해자인 척할 수 없어요. 정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의 우정이 그런 거였다는 걸,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녹음이 잠시 끊겼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노인정에 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창피해서. 내가 녹음한 거 들킬까봐. 그래서 1년을 피했어요. 바보같이. 정임 할머니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노인정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주황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섯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로.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애 할머니가 빈 방석을 바라봤습니다. 정임 할머니의 자리. 정임이가 우리를 용서했대잖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뭘 해야 할까? 옥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욕하지 말자. 다시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앞으로는 뒤에서 안 할 얘기 앞에서도 안 하자. 복혜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지자. 서로한테 숨기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버릴까? 영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간직하자. 우리가 잊지 않게. 다섯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순자 할머니가 빈 방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지? 그치. 말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알지? 우리 진짜 너 좋아했어. 욕하면서도 좋아했어.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게 무슨 좋아함이야? 바보같이. 복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랬어. 정임이 없으니까 노인정이 재미없어. 영애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 노인정 현판에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화합이라고 적힌 글씨가 빛났습니다. 다섯 할머니는 그날 밤늦게까지 노인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함께 화투 치던 때, 서로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던 때, 30년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진심으로 살겠다고. 뒤에서 욕하지 않겠다고. 정임 할머니의 빈자리를 기억하겠다고.